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윤선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윤선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형수는 본인과 박수홍의 형이 횡령을 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죠. 얼마 전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수홍의 부모님은 기자들 앞에서 큰아들을 잡는 짓이고 박수홍이 김다혜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하며 형을 고소한 박수홍 부부에 대해 비난을 멈추지 않으셨는데요. 이런 부모님의 발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박수홍은 바로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이다 같은 소식이 전해졌고 1차 공판이 진행된 것인데요. 형수를 고소한 이유는 부모님이 언급한 사생활 비난 내용은 바로 예전에 유튜버 김용호가 말했던 허위 사실과 일치한다며 박수홍은 그 출처가 형수라서 형수를 고소한다고 밝혔죠. 얼마 전 생을 마감한 유튜버 김용호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소스 제공자는 박수홍의 형수라고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수홍 김다혜의 법률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재판정에서 김용호가 피해자 박수홍을 바라보면서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쳐다보았는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고 엄청난 이야기를 김용호 측에서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수홍을 향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 이윤선 씨라고 하면서 제보받은 서류를 보여주며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가족과 관련한 내용들이 김용호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의심했었는데 그 진실이 드러났죠. 박수홍은 30년이 넘는 동안 일을 하면서 형제의 처자식까지도 혼자 부양했는데, 그렇게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김용호를 통해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각한데요. 박수홍과 그의 아내인 김다혜, 반려묘인 다홍이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거짓말을 해왔던 김용호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이었죠. 김용호는 김다혜의 학력이 충주대학교 건축학과 출신의 아나운서 지망생이며 시험을 많이 봤지만 다 떨어져서 현재 직업이 무직이라고 밝히며 마치 김다혜가 박수홍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접근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실상 김다혜는 자선 행사에서 박수홍과의 첫 만남 이후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았다고 하죠. 박수홍이 전속기사까지 자처하며 김다혜에게 헌신을 다하는 모습에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박수홍은 한 행사에서 후배의 여자친구 지인으로 처음 아내를 만났는데 첫인상이 너무 차가웠다고 밝히며 나한테 말을 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는데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김용호는 박수홍 아내 김다혜가 물티슈 업체 대표와 연인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으며 벤츠와 용돈까지 받았고, 박수홍은 절친의 여자친구임을 알면서도 결혼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습니다. 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일인데요. 형수에게 거짓 자료를 건네받은 김용호가 증거 자료 하나 제출 못하고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했다니, 그 거짓말이 참임을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없으니 이상할 것도 없는데요. 이와 달리 박수홍 측은 이들의 거짓말에 맞서 휴대폰 포렌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드러냈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김용호의 주장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다니 너무 대단하게 다가오네요. 박수홍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주장 역시 제보자가 신원불상의 성별조차 특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자가 박수홍이 데이트 폭력을 했다고 주장한 셈인데, 이런 거짓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다니 경악스럽기만 한데요. 반려묘 다홍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섭외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는데,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기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짓말로 박수홍을 공격했으니 그의 삶이 어땠을지는 너무 명확한데요. 박수홍은 물질적 손해만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야 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친형 박진홍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윤선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민사소송이 남아있는데 박수홍 씨는 추가로 피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친형 내외가 방송 출연 등으로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98억 원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서 법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는 이런 종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박수홍 씨의 경우는 동업기간이 20년간이라 기존의 116억에서 청구 금액을 198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판단한 친형 내외의 횡령 규모는 약 50억 원 정도지만 민사소송가가 198억 원에 이르는 것은 횡령된 금액 외에 박수홍이 방송 출연을 통해 발생한 매출 중 미정산된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이 포함됐다는 것이 박수홍 측의 주장인데요. 또한 박수홍 씨의 민사소송은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이 박수홍 씨의 친형 내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는데 이 정도면 그들의 범죄 행위가 박수홍의 주장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오는 2월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사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사소송에 앞서 가정주부임에도 불구하고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형수의 재산에 대해서도 박수홍의 변호인은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형수는 지난 2004년 단독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를 매입했고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 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두 채를 구입했다고 하죠. 이 밖에도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 상가 8채를 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총 200억 원이 넘고 월세 수입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왜 박수홍의 형 박진홍과 그의 처 이윤선 그리고 박수홍의 부모들은 법인의 회사 자금이나 박수홍의 개인 돈을 횡령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나 배상 대신 오히려 박수홍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잘나가는 연예인은 가족들에게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는데 더욱이 연예인의 매니지먼트를 가족기업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공과 사의 구별 없이 임의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죄책감이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은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이자 사실상 박수홍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을 건사하는 가장 내지 호주로 스스로를 인식했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매니지먼트나 자금 등의 사용 등에 있어 본인이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따라서 박수홍이 벌어들인 수익을 박수홍 개인이 아닌 가족의 공동재산 개념으로 여겼기에 가족이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죄책감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박수홍을 가족이란 공동체를 깨트리고 가족을 해하는 공격자로 인식, 박수홍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모두가 박수홍을 공격하는 것이죠.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이번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박수홍의 출연료 통장에서 인출했으며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형수 이 씨도 일부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지만 친형 부부는 지난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비 횡령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부모는 끝까지 장남이 박수홍에게 빨대 꽂고 198억이나 뜯어냈다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홍이 차남으로서 백수건달인 큰형에게 돈을 주고 희생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며 장남 박씨가 불쌍하다고 했는데요. 끝까지 왜 잘못했는지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저런 말 하면서도 마음에 찔리는 구석이 없을까?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현재 경험자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안면몰수의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겪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어느 집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둘은 있는데 남의 돈 뜯어먹으면서도 태연하고 뻔뻔하고 모렴치한 사람 말이죠. 친형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구속기한 만료로 작년 4월 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봐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범죄자들에 대해 유독 편의를 봐준다는 걸 알 수 있고 괜히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인권이 중요해서 법이 개판이 되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검찰이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아마도 이것은 구형일 뿐 실제 선고가 내려지는 것은 형수에게는 집행유예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이고 박수홍의 형수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시아버지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박수홍을 결혼까지 못하게 하고 거의 현대판 노예 수준으로 부려먹던 박수홍의 형은 재판에 출석해 검사의 신문을 받다가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서 10분간 휴정됐습니다. 박 씨는 박수홍을 자식처럼 키웠다면서 오열하고 아내 이 씨도 오열했는데 박 씨는 동생 박수홍이 언론 플레이를 해서 가족을 다 망가뜨리고 자녀들까지 법적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자신은 동생을 괴롭히지 않았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박수홍 씨 가족은 어쩌다 저렇게 된 걸까요? 돈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무엇보다 박수홍은 성실하게 일했던 대가에 대한 보상이 친형의 배신이라는 점에 대해 분개했는데요. 재판정에 들어서던 박수홍은 32년간 일했는데 내 통장에는 3,380만 원 뿐이었다. 검소하게 아끼면서 내 자산을 불려주겠다고 했던 피고인들을 믿었지만 전세 대금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바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나중에 피고인들의 횡령 사실을 알았고 전세 대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생명 보험을 해지하고 집을 처분해 전세 대금을 내기도 했다고 말하며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은 형부부에 대해 한 사람의 50년 인생을 도둑질하고 삶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저와 제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려 했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석에 출석한 박수홍은 한동안 친형 부부를 응시했는데 굉장히 화가 난 표정이었고 형과 형수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박수홍은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일이었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의 이름으로 마곡의 개인 부동산들이 있다는 것과 법인 자금이 개인 부동산들을 취득하는 데에 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 씨 꼭 힘내시고 이번 재판에서 꼭 승소해서 모든 지난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게 그리고 형은 꼭 죄질에 맞게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 하루빨리 잘 정리되어서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권행